그래서 흔적이 끔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마저도 의열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의열 때문에 그렇다. 근데 사열했는데 왜 나지 않느냐? 왜 그렇다? 의열이 덜 빠져서 그렇죠? 덜 빠져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요걸 여러분 조금 지겹더라도 다 숙제에 가신다면, 절대 여러분이 책만 읽어보고, 그렇죠? 또 읽어본 그 내용만 가지고도 잘 안 될 때는 책을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답은 엉터리 답이 아니고 정확한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 연수원장님 또는 자격사님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발표회도 있고 또 강연회도 있고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원님도 오고 자격사님도 많이 모여가지고 질문 대답을 하는데, 이제 저는 뒤에 앉아가고 저도 강의 듣습니다. 우리 연수원장님이나 어떤 자격사님이 앞에서 강의하면 저도 뒤에서 듣습니다. 저도 배울 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원장님이 가져오는 노하우를 나도 이제 배운다는 차원에서 뒤에서 강의 듣는데, 누가 질문합니다. 어디를 사열할 때는 보통 몇 번 찌르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이, 그 자리는 한 2, 30번 찌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2, 30번 찌르면 됩니다. 어디는 어디에 부항 걸면 됩니까? 거기 할 때는 여기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 했습니다. 여기 하니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 대답이 아주 깔끔하게 질문하시는 분도 만족스럽고 대답하시는 분도 정답을 알려주시니까 못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질문을 하신 분도 공연한 질문을 하신 것이고, 대답을 하신 것도 대답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신 분도 뿌듯하고 그 대답을 들은 분도 정답을 구했다고 이렇게 만족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성인은 하루 2리터 물 마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남자는 하루 8번 소변 보면 된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엉터리 답을 주고받고는 다 같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번 찔러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 부항 압력을 얼마 그래야 됩니까? 얼마 하는 게 압력을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압력계가 없잖아.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되잖아. 바꾸고 하는 질문이 몇 번 당깁니까? 이런다고. 그 질문 받았는데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는데 대답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 그래서 앞에 강사가 아니고 사적인 자기들끼리 하는,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5번 당기면 됩니다. 대충 대답해버려요. 그러나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은 저게 정답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5번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의 힘으로 5번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요. 얼마의 힘으로. 자, 이것은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이 우리 사회율법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사 전반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노동 문제도 그래요. 노동 문제에서도 우리도 정규직 만들어줄래? 우리 언제? 정규직 만들면 답이 다 풀린 줄 알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내가 정규직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착각. 그걸 문제로 삼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갈등을 겪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치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정규직 만들어 보세요. 풀린가? 절대 문제 안 풀립니다. 전부 헛고생이에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고 나면 답이 끝난 거겠죠?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느냐? 이 진리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영문법은 지금은 출제 금지, 교육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문 기본 영어가 이제는 대사 나올 수 없어요. 그 정도. 그런다고 저는 혹시나 또 모른다. 재래 영문법의 망령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염려하고 앞으로도 경계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론 하나가 도대체 뭐길래 문법의 엉터리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버리느냐? 그 어떤 방법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증명이 되느냐 하면요,
간단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그게 상황이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상황이론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요 전제조건으로 원소이론이 들어갑니다. 제가 발표한 그 영문법 이런 원소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원소이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예. 상황이론, 원소이론 여기 두 가지가 와줘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예. 부족한 게 아니고 안 됩니다. 원소이론이라 하는 것은 문법이라는 이 말이 생겨나기 전에, 문법 이거는 나중에 생긴 말이죠. 그렇죠. 문법이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 언어가 먼저 생겼어요. 언어가. 그렇죠. 언어는 말하자면 단어의 집단입니다. 단어의 집단. 단어의 집단이 언어가 되는데, 물론 단어도 언어죠. 나는 버스로 등교한다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언어죠. 그렇죠.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장이 전체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무엇의 집단? 단어의 집단. 단어의 집단. 그렇죠. 단어. 나라는 단어와 버스라는 단어와 등교라는 단어와 한다는 이게 뭡니까? 이런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단. 이게 문장이다. 문장. 예. 이걸 전체를 가지고 원소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반드시 집단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원소가 존재한다 이거죠. 원소는 뭐냐면 하나하나를 원소 하나하나. 그렇죠. 예. 하나하나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게 원소이론입니다. 예. 우리 문법에서는 이 이론을 무시했기 때문에 엉터리. 왜 애들이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라. 원소는 무시하고 집단을 외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통문장 암기하기. 막 지금 영어 교육 이론에 막 나옵니다. 통문장 암기하기. 전부 실패입니다. 딱 보입니다. 저 교육은 얼마 전에 나온 교육 이론인데 실패하려는 요거는 일시적으로 유행할지 모르겠지만요. 조만간에 실패로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벌써 통문장 암기라는 것이. 왜? 원소이론에 어긋난다 이 말이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진리에 어긋난다. 진리에 어긋난 거는 전부 실패입니다. 그냥 토끼 말대로 따라가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오늘 진리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리 하나 알면 치료법만 풀리는 게 아니고 의료법, 나중에는 인생에 대한 뭐 철학 문제, 종교 문제 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제가 여러분 재밌으라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는지 꿈을 꾸었는데 집에 내가 소파에서 낮잠 자다가 꾼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뭐 참고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릴 때 살던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마당에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하늘을, 그죠? 예, 산과 하늘의 경계 지점에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하늘 끝에서, 그렇죠? 끝에서 구름이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죠. 구름이 형성되는 거 했더니 그 구름 속에서 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용머리가 구름 속에서 나오더라고. 구름이 용으로 바뀌는 것 같아. 구름이 막 용으로 이렇게 해서 용머리가 거대한 용이 머리에서 나오더니만은 그 머리는 저쪽 끝으로 날아가고 하늘로 날아가면서 꼬리는 아직도, 그렇죠? 용머리가 저쪽 하늘 끝에 와 있고 꼬리가 아직도 이쪽에 있더란 말이죠. 거대한 용이죠. 하늘을 완전히 덮을 듯한 그런 거대한 용입니다. 예, 참 특이한 용이다 하고 그래요. 재밌게 보는데 저쪽 하늘까지 머리가 가는 듯 하더니 머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우리 집 쪽으로 트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니냐? 날짜 먹으러 오느냐 하고 겁이 나서 얼른 그 시골 초가 상간 청마로 옆에 그 이쪽 오른편에는 정지를 합니다. 부엌. 그렇죠. 얼른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엌문 뭡니까? 부엌문에 그 글쎄 예, 밑장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예. 겁이 나서요. 그랬는데 문틈으로 보니까 정말 용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우리 집으로 올 뿐이지 저놈이 날 잡아먹으러 온다는 확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은 잠겨놨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놈이 우리 집에 마당에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문은 잠가놨으니까. 근데 이놈이 마당에 내려가지고 성금성금 기어서 잠가놓은 벙문을 주둥이로 탁 건드리더란 말입니다. 툭 치는 것도 아니고 살짝 탁 건드리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려요. 잠가놓은 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려요. 그 순간 나는 죽었다 이렇게 겁이 나야 되는데 왠지 꿈속에서 겁은 별로 안 났어요. 왠지 용이 나를 해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왠지 안 들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용 대가리가 그 하늘에 큰 용이 우리 집에 왔다면 용 대가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집보다 더 크겠죠. 집 접촉보다. 그런데 내 앞에 보이는 용 대가리는 소 머리보다도 좀 크다 할까. 예. 그러면서 용 입에는
새파란 구슬을, 반짝반짝거리는 새파란 구슬을 물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물고 있던 구슬을 받으라는 내 보고, 예, 받으라는. 근데 받았어요, 그냥. 응? 두 손으로 받았어요, 두 손으로. 아니, 받았는데, 제가 평소에 그 여유주라는 거 알죠? 옛날에 뭐 토종 비결 체크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여유주라면, 토종 비결이 여유주는 막, 용이 여유주를 물고 하늘에 올라가니, 뭐, 이달에 운수는 좋거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림도 나옵니다. 이게 여유주라는 사실을 알고, 이게 좋다는 걸 꿈속에서도 압니다, 그지? 그래서 이걸 받아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거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때 꿈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웃는 소리. 예. 이 웃는 소리가 내가 들어도 너무 멋있게 웃었어요. 멋있게 웃으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을. 그래서 웃다가 한참 웃다가 딱 꿈에서 깨버렸습니다. 예. 그 꿈을 저는 그날부터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미리 이야기하면 이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미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너한테만 꿈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해. 그 파일을 어디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 386 컴퓨터에서 막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컴퓨터 바꿔치기 하면서 그 파일을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나 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매일같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싸우는 이런 이야기만 벌여지고, 그렇죠. 그 꿈이 뭐 복권을 당첨돼, 그는 복권 사는 거는 저는 안 해봤으니까. 이 뭔가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에이, 개꿈이면 하고 막, 어차피 개꿈인데, 뭐 주변에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 다 해버려서 가지고 다니는 이야기하고. 예? 처갓집에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해버렸어. 미국에 이민간 처남이 왔더라고. 왔는 그 자리에서 막 모임 자리 이야기 해버렸어. 그냥. 예. 농금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의 그 보람의 공원에서 자기사 시험 그날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다가 손가락질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꿈 이야기 한다고. 그다음부터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하고 이야기가 연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이 용꿈이 개꿈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용꿈을 꾸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출세한다거나 뭡니까 재계에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나름대로 값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만 하겠는데, 자, 우선 이걸 보면 압니다. 이 상황이론이 진리에서 나온 하나의 가지 진리에 해당하는데, 이 원소이론으로 따지면 나라는 말이 뭔지 알고 버스가 뭔지 알고, 그렇죠. 알면 되는데, 알도록 원래 그래 만들어놓은 거면 인간 하느님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법 필요 없어요. 네? 나, 버스, 등교, 한다, 이런 낱말을 정확하게 알면 문법 필요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문법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문법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는지, 물론 문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바이버스라 하는 하나의 요 문구를 가르치면서 학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토끼라는 녀석이 진리를 모르면 그걸 하늘이 무너지는 걸로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 인더 스프링, 봄에 할 때 인더 쓰죠. 이는 버스 안에,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더라는 이런 낱말에 대한 문법이 엄청나요. 낱말에 대한 문법 하나만 해도. 영어 단어 하나에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할 문법이 엄청 많다는 거지. 단어 하나에 문법이 끝이 없어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죽을 고생할 거 아닙니까? 단어 외우기 힘드는데 그 단어에 따른 문법을 이걸 하니까. 정관사라는 이름으로 언이라는 정관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는 배우고 문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모르면 무시간 시험에서 떨어지고. 예? 이게 문법 교육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어디 가도 다 그래요. 예. 자, 예를 들어 보죠. 자, 이래서 뭐냐면 관사의 용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뭐 동사 시제 같은 거창한 문법 일단 따로 놔두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법, 관사의 용법이라는 이 문법이 거창하게 이거 참고서마다 나오는데, 1. 관사를 하게 되면 이걸 말하거든요. 이거는 정관사, 이거는 부정관사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죠? 복잡하죠. 첫째, 통신을 나타내는 말, 교통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관직이 보호로 쓰면 안 되고 고유명사 앞에는 쓰면 안 되고, 네 번째, 질병 이름에 못 쓰고, 다섯 번째, 식사 이름에 가족관계나 스포츠나 나타나면 또 뭐더라, 서로 대조되는 낱말, 이 11가지 공식이 서문기본적인 맨투맨의 서문조합문에 쫙 빤듯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못 외우면 이거 가지고 강사가 그냥 1시간 강의하면 아시겠죠. 네. 또 강의로 끝나느냐, 왜 학생들 왜 안 외워져요? 이거 안 외워져. 정말 안 외웠죠. 다 외워놓고 보면 쉽지만요, 다 외워놔도 저도 이거 가르치고 외웠지만은요,
가르친다 하면 이거는 외워야 돼 가르치는 거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안 외워져 이게. 그래서 외문까지 보여. 외문까지 외워라. 외문까지. 나는 간다. I go to school. 난 학교 간다. I bus라고 해야 되지. 이 앞에 더를 쓴다거나 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관사용법이라는 말이죠. 왜? 통신이나 교통을 나타내는 말. 이것도 통신 교통만 아니죠. 이거 또 뭐 더 나옵니다. 나도 뭐 모릅니다. 예. 예. 이거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통신, 교통, 뭐더라, 무슨, 응? 그것도 없어요. 예. 무슨 수단. 자,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고 시험에 딱 시험 문제가 딱 나와버립니다. 잘못된 걸 골라라, 응? 그래서 여기다가 by bus, I go to school by bus라고 해야지, I go to school by the bus라고 해서는 안 된다. by a bus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 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가도 할 줄 아는 사람 치고 I go to school by bus라고 하지, I go to school by the bus 이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예? 왜 더라는 쓸데없는 단어를 거기 왜 지으면 이 말이죠, 그냥. 더 가서는 안 되는 말, 필요 없는 말이죠. 예. 더 간다고 해서 큰난 일이라 이건 아니지만은 더 하면 안 된다, 그냥. 예. 이래 하니까 학생들이 꼼짝 못하고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거 잘못된 문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거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 먹혀 들어가. 절대 다수 연학자들이 이게 맞다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 11가지 공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관직이 보호로 쓰이면 he was elected president.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해야 되지. he was elected by the president. 그냥 the president 이 말 못 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문법이 맞다 이 말입니다. 얼른 봐도. 그러니까 아무도 반항을 못하죠. 그러나 상황이론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사기다. 예. 완전히 개판이다. 개판이다. 교육이. 영어도 망치고 헛고생이지 헛고생. 헛돈 쓰고 헛고생하고 영어 망치고.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요. 여러분 당신은 여자 절대 당신은 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바지 입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거예요. 통신 앞에는 덜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은 니는 여자니까 앞으로 절대 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여자라고 바지 입으면 안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러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바지 입어도 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즉 원소이론이 들어갔으면 이게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원소이론. 이걸 갖다가 뭐 통신이니 교통이니 이런 관직이니 이런 쓸데없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머리 아프게. 원소이론에 따라서 더가 무엇이고 버스가 무엇이고 바이가 뭔지 이것만 가르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더가 뭔지를 이것만 똑바로 가르쳐버리면 이거 안 가르치면 정답이 저절로 나오는데 안 가르치면 애들에게 단어의 뜻을 바로 가르칠 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 책 보고 나는 막 감탄했어요. 예, 그런 거 참 많습니다. 예. 자, 더의 뜻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더의 뜻은 원소이론에 따라 가르쳐야 되고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상대성 이론이 또 나오면 아시겠죠? 상대성 이론이 전부 진리입니다. 진리의 가지입니다. 가지. 예. 원점 진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의 정체를 바로 알아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라 가지고 하면 더가 정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의 원소적인 가치, 즉 더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만 지켜버리면 문법 필요 없어요. 더의 뜻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그거라는 뜻입니다. 그가 뭐냐 물으면 또 어렵죠. 그렇죠? 이때 상대성 이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성 집단 이론이라고 합니다. 더가 뭔지 알아 그러면 더 요것만 나눠놓고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름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에게 이 뜻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여름 요거 하나만 나눠놓고 천년만년 가르쳐도 여름은 답이 안 나옵니다. 여름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애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성 집단 이론을 이용해버리면 너무너무 쉽게 풀려버린다는 거지. 이 아주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사람은 지극히 그 상식을 벗어나버려 그냥.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 그랬죠?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소이론에 따라서 상대성 집단 이론에 따라서 여름은 요것만 두고 가르치면 안 되고 이 상대성 집단에 속하는 말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봄, 겨울, 가을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해주면 여름이 못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무엇인지 남자라는 말만 가지고는 천년만년 가르쳐도 남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자라는 말을 옆에 나누고 같이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여자의 정체도 동시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라는 말도 그렇게 교육해버리면 쉬워요. 예? 예를 들어서 더 버스라는 말과 디스 버스, 데트 버스 요거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버스가 뭔지 뜻을 안다. 그러니까 더 버스가 뭔지 뜻을 알아버리면 이것이 엉터리라는 게 금방 드러나 버려.
뜻을 알아버리면 그냥 버스 하면 글자 그대로 원소련에 따라서 버스라는 뜻이지만 더 버스 하면 뭡니까? 원소련에 따라서 이걸 지켜줘라. 이걸 무시하지 마라. 더 버스는 그 버스라. 그 버스 아시겠죠? 그냥 버스는 버스고 더 버스는 그 버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가르치면 끝나는데 무슨 문법이 그런 쓸데없는 문법이 왜 들어가냐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뭐냐면 I go to school by bus 하면 버스 타고 학교 간다는 말이지만은요, 요 사이에다가 들을 넣어 보세요. 즉 통신 앞에는 들을 못 쓴다 그랬지만 써보세요. 쓰면 뭐냐면 by the bus 하면 그 버스 타고 학교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들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쓰면 그냥 뜻이 바뀐다. 예. 뜻이 바뀌니까 이 뜻이 필요한 자리에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필요한 자리에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황이 나오는데 나는 그냥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더가 우리말에 그와 같은 겁니다. 그거 그렇죠. 그.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서울중학교에 스쿨버스를 운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죠? 나는 서울중학교의 학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는 그 버스 타고 학교 간다. 그렇죠? 이 영어로 말하자면 My father drives the school bus. 그렇죠? Over Seoul Middle School. 이렇게 나와. 서울버스, 스쿨버스 운전한다. 그리고 나는 그 버스 타고 동행한다 할 때는 I go to school by the bus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럴 때는 더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쓰면 오히려 이거 망쳐버리는 거죠. 맞죠?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는 그 버스로 동행한다 할 때는 그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이 더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상황이론이란 말입니다. 상황이론에 따라서 더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요. 모든 문법이 전부 무너져 버려요. 이거 넣어버리면. 원소이론과 상황이론 들어가 버리면. 가정법, 시제일치, 명동태, 수동태부터 해가지고 뭐 자동사, 타동사. 예? 모든 문법이 한 방에 싹 쓰러져 버려 그냥. 여기에 반항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미국의 무슨 천재적인 문법학자라 하더라도 반항을 못해요. 이 상황이론은 진리에서 나오는 건 아시겠죠? 예. 절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지구에 가든 우주에 어디 가든 이 세월 어느 세월에 가든 이 상황이론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이용해야지 법률 문제도 풀리고 치료술도 다 풀린다. 이런 저는 오늘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못하지만 단어 공부도 마찬가지. 단어 공부도 이걸 가지고 계산서 뭐더라 청구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외워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 뭔가 영어 교육 제대로 하는 사람 볼 때는 수능설이 번역이거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의 영어 교육 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미국의 영어 교육 전문가니까 권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한국 영어 교수님 여러분, 교사 애들에게 한국말로 번역해주면 안 돼요 이랍니다. 예? 이 멍청한 것들이 이 말을 또 그대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꼼짝 못하고 믿는 이 사람들은, 한국 영어 교육자들은 미국의 영어 교육자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 말이라 하면 그저 그냥 믿어버려. 그냥 이 미국의 영어 교육학자들이 한국 애들에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주면 안 된다 이 말 뜻을 몰라. 무슨 소리인지 이게 알 리가 없지. 그래 그 말을 믿어버리고 학교 영어 교과서에,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일체 우리말을 못 쓰게 해버려. 그냥 그것도 미친 짓이야. 그것도 원소리는 상황이론을 몰라서 그래. 예. 영어 수거 전부 개판이야. 서문기본 영어 수거 암기하는 방식 같은 거, 단어 이런 거 전부 개판이야. 원소리는 상황이론을 풀이하면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오늘 치료법하고 법률 문제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있어 상황이론 나오는데, 상황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제 진리라는 게 이거는 요거는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요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든지 뭐 말할 기회가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제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은, 국가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다부터 해서 아닌 사람은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전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예? 말장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판사 검사들은요 요 말은 누구한테 적용하는지 압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요 법대로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제 말 정확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판검사도 알고 보면 되게 나약한 존재거든. 아시겠어요? 정치바람 한번 잘못 흘러버리면 자기도 어느 날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억울하지만 할 수 없다. 지는 그렇게 판결해버려, 그냥.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권리는. 자기 권리 못 지키는 사람이 판사, 검사들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황이론이라든지 진리법,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의료법은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판사, 검사들이 진짜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저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단지 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요 문구를 그대로 이용해버려, 그냥.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 안 다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의료법 때문에 조사 몇 번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2번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세 번째 무죄로, 무혐의로 판정받았죠. 그때 내가 내 권리를 못 지켰다면, 우리가 자연법으로 법을 보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요, 그대로 판검사한테 검사 손에서 이미 작살나 버립니다, 나는. 예.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도 없어요, 저는. 잔정을 보고 이름 다 내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고발을 몇 번 당하고, 보건소에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의사협회에서 직접 의사협회 회장 이름으로 저를 고발했다 아닙니까? 기소 후에 2번 받고 나서, 그래도, 2번이 아니고, 그래서 2번 받고 나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의사협회가 이제 직접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나설 때는 어떤 각오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사협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검찰청장을 만났습니다. 내 진작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검찰청장을 딱 만났겠죠.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이거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검찰청장님, 차 한잔 합시다. 하면 아마 차 한잔 해줄 겁니다. 우리 좀 봐주세요. 하고 그 사람 좀 제대로 좀 알아듣도록 좀 조처해 주십시오. 그래서 담당 검사가 저를 불러가 하는 말이 벌써 다 표가 나요. 검사 자기가 개인적인 그 판단으로 저를 조사하는지 상부의 특별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그러면. 그래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저한테 각오하라는 식으로. 이 법 보라고. 이거 봐. 이거 전부 걸리는 거야. 몸에는 의사인자 의료 광고 뭐 한다 말이지. 이거 말이야, 이거는 당신은 처벌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 알았다 하고 계속 나는 아주, 예의 바른 자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검사가 어떻게 나오면 보자. 사실도 한편으로 겁이 났어요. 겁이 나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옳다 한들, 이 사람들이 권력의 힘으로 날 눌러버리면 내가 어떻게 호소 못 한다. 그렇죠?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누구한테 진정서를 내겠습니까? 검사, 판사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항 못 합니다. 그 겁을 냈는데,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내가 눈을 똑바로 뜨는 길밖에 없다. 그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내가 긴 말 안 했습니다. 긴 소리 해봐야 검사가 한마디로 눌러버립니다. 딱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진술서를 합니다. 우리 그 피의자는 보통 진술, 이걸 딱 몇 자씩을 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신이 의사협회 사주를 받은 말투가 그렇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단 의사협회만이 나를 싫어한다. 그 사람이 고발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사협회라는 이익단체 그 말 듣고 검사께서 기가 얇아가지고 판단 잘못 내리면 당신은 검사 생활 끝이다. 이런 식으로 내렸어요. 왜? 헌법에도 이거는 언하지 않는 일이고 자연법에 언하지 않는 일인데, 우리 자연권이에요. 인간의 기본 인권이란 말이야.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병 치료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선전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내가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그랬다가는 당신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영교육계 국민협회 거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 한 사람 정도 나는 갚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도 전부인 힘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죠. 그때 무혐의 딱, 죄 없음, 죄 인연. 그렇게 결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특이한 경우인데, 딴 이야기 하려고 하다 이 이야기 해버렸네요. 이렇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이 자연재해요법 홈페이지 그걸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의료 광고냐 아니냐, 이걸 보는, 의료 광고냐 아니냐. 의료 광고 같으면 현행법은 법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허사법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의사가 아닌 자는 광고 행위를 못한다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법 바꾸기 전에는. 그래서 나는 이걸 본 거죠. 내가 의료 광고를 했다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의료 광고 했다면. 의사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료 광고를 안 했다면 이거는 처벌 아니죠. 문제는 내가 한 행위가 의료 광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의료 광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판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의료 광고라고 말하면 의료 광고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판검사들이 먼저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답을 받아요. 입에서. 그래서 유도신문 한다. 그 형사들 조사관들 유도신문 잘합니다. 유도신문 본인 입에서 죄를 불도록 만드는 거. 예. 유도신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쉬운 말로. 피의자가 두 사람입니다. 공범입니다. 1번 피의자, 2번 피의자. 공범을 조사하는데 대질조사, 분리조사. 그렇죠.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1조사실, 2조사실 조사하는 자리가 달라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을 격리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서로 못 만나게, 연락 못 하게. 그러고 뭐라 하느냐면, 요 사람을 불러가 조사할 때는 뭐라 하느냐면, 야가 벌써 다 불었다랍니다. 아시겠죠? 야가 사실대로 말해서 지금 숨겨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유도심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친구가 다 불었다. 순진한 사람 쏘아 넘어가겠죠? 이제 내 혼자 발뺌해봐야, 오리발 내밀어봐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진술해버려요. 사실대로. 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 조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네가 입 다물어봐야 이미 이 사람이 다 불었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불게 돼 있어. 그렇죠? 예, 내가 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유도신문, 일종의. 또 유도신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왜 그래? 그 짓을 왜 했어요? 그걸 다 봐라. 이렇게 하거든. 그죠? 그러면 순진한 사람은 유도신문에 말려들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락하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해버렸죠. 그죠? 그러면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건 안 돼버립니까? 아시겠죠? 처음부터 만약에 당신이 그 짓 한 거 맞지? 가마 피의자가 말합니까? 본능적으로 안 했다 그러겠죠. 그죠? 본능적으로 안 했다고 대답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그 짓을 왜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모르게 넘어가 버려. 그게 먹고 살리고 이래버립니다. 먹고 살리고 그랬다 하는 말이 자기가 했다 이 말 돼버리죠.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 못하신 분들은요, 이만큼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경영을 가진 분도 유도신문에 말려들기 참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했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료 광고다. 의료 광고 맞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법 의료 광고 맞잖아요. 초등학생 또 병 고칠 수 있고, 하루만 배우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고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명백한 이거는 의료 광고 맞아요. 명백한 의료 광고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의료 광고가 아니고 자연재해법 학문 홍보다.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지 의료 광고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조사, 기소유예 두번받고 세 번째 조사할 때는 검찰청에서 경찰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는 것 같아요. 의료 광고를 왜 했느냐? 의료 광고 했다는 거 말만 받아내니까 의료 광고 했다는 거. 끝까지 그래 의료 광고는 하셨잖아요. 의료 광고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광고 한 거는 맞잖아요. 나는 의료 광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나는 의료 광고 안 했습니다. 자연재해법을 홍보했을 뿐이다. 그 자연재해법 책을 광고했을 뿐이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그대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 좀 상세히 나오는데, 이 법의 이걸 진실을 똑바로 보면요, 판검사들이 절대 이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의료 광고 했다고 말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돼. 해버리면 의료 광고 했다고 말해버리면. 요런 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또 피할 거는 피하고 가면요, 의료법에 걸릴 일이 없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의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치료술에도 상황이론 요것만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자연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누구한테 묻지 않더라도,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책 쓴 것도 아닌 것 같고, 문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문법을 푼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 문법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기본 원리에 따라 이까지 딱 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지. 정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옳다가 그렇다는 게. 그러면 이제 영어 동사 시제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동사 시제 12가지라는 게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현재 시제는 뭐다? 과거, 이 설명이 전부 엉터리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려요. 뭐로 보느냐? 그 기본 진리학 관점에서 본다 이거죠. 그 진리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6시까지가 원래 그건데 혹시 강경훈님 오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표가 예정되신 분, 자꾸 예매되신 분은 뭐 미련 갖지 마시고 그 예매된 시간표로 따라 가셔야 되고, 시간이 계신다면 제가 한 30분 말씀 좀 더 드릴까요? 네. 그 진리하니까 사실 이게 말이죠. 멀고도 가까운 곳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가까이 있고, 이 진리가 이미 내 몸속에 딱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예, 여러분 몸속에 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모든 곳에 진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봤을 뿐이다. 예, 못 느낀다 할까? 예.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면 다 보이는데, 톡이 그 말 한마디에 현혹돼 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걸로 잘못 인식한 거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놈의 진리가 멀리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리는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그분은 뭘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유명한 스님이 입에서 진리가 뭔지 답이 나올래나, 누구라는 그분의 유명한 강사의 입에서 그분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법륜스님이나 김용옥,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강의하는 내용 보면요,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같은 사람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도 다니고, 어릴 때 등뼈가 휘도록 치켜지고 그래서 일했지, 학교 가도 공부하는 척하고 왔지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짜 학자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평생을 다 바치는 분이다. 역사 이야기하는 거, 과학 이야기하는 거, 만물에 도통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그분들이 참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빗나가더라는 걸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문법학자들이 문법 강의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정말 살살 녹아 들어갑니다. 또 얼마 전에 촘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해가지고요, 그 문법 그 사람은 또 새로운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데, 그 김용옥 씨도 그 문법 강의 들고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 새로운 문법이래, 새로운 문법. 내가 볼 때는 하나의 또 새로운 애들에게 바지를 입으면 남자라고 가르쳐 놓고 보니까 잘못된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안 입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학문을 또 내야 돼. 새로운 학문을. 즉 잘못된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유치원 애들이 배우는 수준, 두 번째 초등학생이 배우는 수준이 또 나옵니다. 새롭게. 학문이 또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1급, 즉 낮은 수준이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은 2급인데,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요렇게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상문이 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뭐냐? 첫째,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은 그건 남자가 아니다. 남자는 바지를 입은 사람이 남자라고 일단 이렇게 가르쳐 놓고, 요게 잘못이니까 이제 보충 설명. 두 번째, 가슴이 이렇게 풍만한 사람은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 여자다.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남자로 봐서는 안 되는 경우를 엄청 또 외워갑니다. 아시겠죠? 빨간색 바지를 입었다면 그는 남자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소리가 어떠한 사람. 자, 이렇게 해서 2등급 교육이라 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데, 또 조금 철들어 보니까 머리가 긴 사람은 바지를 입었다 할지라도 남자가 아니다 하는 것까지는 했죠. 그죠? 그 연구해보니까 또 어느 뭐가 발견됩니까? 머리가 길면 여자라고 했는데, 머리가 엄청 긴데도 불구하고 남자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이제는 3등급 교육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엉터리로 출발하는 하면 영원히 엉터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영원히 엉터리에서. 영원히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러잖아. CGL치의 외외라 그래가지고, 첫째, CGL치를 지리처럼 가르쳐 놓고, 두 번째 많은 점입니까? CGL치의 외외라는 학문을 또 가르칩니다. 이 외외 학문이 얼마나 많았냐?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이 복잡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한 가지, 두 가지만 여기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영어 문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들어가면, 이게 끝없이 또 끝없이 나와. 전공하는 사람들이 더 힘해요.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
시제일체의 첫째, 불변의 진리는 시제일체를 왜 했는데, 불변의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변의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이 말 해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시제일체의 외외라 그러는데, 예를 듭니다. 콜럼부스가 몇 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거는 시제일체 외외래, 동사 시제에서. 그래서 똑똑한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자, 역사적 사실은 시제일체 외외인데,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 이래 또 무슨 아시겠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이 88 올림픽 경기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면 모르면 대답 못해요, 선생님들이. 너 형님이 누군데 갑니다. 진짜 너 형님 땄나? 이런 물어봅니다. 이거 진짜 땄어요. 확인하자 갑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 역사적 사실인지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 교과서에 나와야 되느냐? 이 세상에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게 됐습니까? 예? 길동이가 순이를 사랑했다 하는 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역사 교과서에 나와야 역사적 사실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시제일체의 모든 공식이 요 자리에서 다 문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시제일체는 한마디로 지키면 안 된다는 말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다 해서 안 된다는 이 원천적인 이 논리를 깰 수는 없어요. 깨지 못하고 이걸 또 보완하려고 그래요. 역사적 사실인 것가 아닌가 또 구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학문이 끝없이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 문법의 최고 학자들이 하는 연구 짓거리를 보면요, 이런 한심한 짓거리를 가지고 밤낮을 새고 있다는 거죠. 저딴 학자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또라이. 엉터리 한심한 걸 가지고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일체 이걸 단어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예? EBS 방송교육에 강의하는 사람 말로만 기가 막혀. 죽도록 연구해놓고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미국 사람은 will을 쓰고 영국 사람은 shall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죽도록 공식을 그렇게 해놔놓고 아시겠어요? 지 스스로 이 공식을 깨는 이야기를 방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써도 안 되겠느냐? 어디 그 사람이 가니까 정직한 교육이야. 알고 보면.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전문가들조차도 중학교 1학년들이 가르치는 윌셀 단수밀 의지밀의 공식조차도 자기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죽도록 이거 왜 해놔놓고 아시겠어요? 이런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어 교육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우리 세상의 모든 일에 정치 문제, 종교 문제도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종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같은 종교인입니다. 저도. 예? 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이시잖아요. 목사님조차도 스스로 그 말 해놓고로서 스스로 어기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뭐 한지 압니까? 전부 지옥 보낸대. 예? 10분 중에 천당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대, 그냥. 그런 말 공공연하게 하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천당 가는 것은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래요. 아시겠죠? 맞습니까? 저 말 틀렸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인 이걸 이 말을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다 해놓고 나서 뭐라는지 압니까? 에?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도 건지지 못해. 에? 지금 전쟁을 중단시키지 못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면서 전지전능하면서. 그렇죠? 에? 왜 전지전능하다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대로 놔두지? 왜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인간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그렇죠. 깡패한테 얻어맞는 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깡패도 별 깡패 아닙니다. 동네 그 애들 좀 큰 애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7살이 애고 우리 동네 10살짜리 애가 나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 있죠. 그렇죠. 힘도 세고. 그러면 10살짜리 애가 나를 두드려 패려고 그러면 그 애를 물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이 사탄 이거는 하나의 동네 애도 그 주먹 좀 센 애에 불과하다. 그렇죠. 사탄은 그만둬 딱 한마디로 딱 말려야지. 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에? 이게 전부 진리를 못 봐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수많은 목자들이 계시고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진리를 본 종교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학자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없고 정치가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없어요. 왜? 진리는 있는데 분명해요.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까운 곳에 이 진리를 보는 사람은 비로소 하느님을
만난 것이고, 그렇죠?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합니다. 종교적인 아주 도를 깨우치신 분들은 진리를 깨우친 것 같으면서도 진리를 빗나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우주 끝없이 넓은 공간에 진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리에 접근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진리를 갑니다. 접근합니다. 그렇죠? 진리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빗나가 버려요. 마치 지구에 접근하는 유성이, 그렇죠? 행성이 지구 쪽으로 오는 듯 하더니만은 이렇게 빗나가지고 영원히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여기에 놔두고 이 진리를 영원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원히 떠나버려. 그냥 진리에서 떠나버려요. 빗나가버리면. 근처에 오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딴 데로 가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 지금 수많은 종교적인 그런 거룩한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요. 진리의 근처에 오는 듯 하다가 사실은 딴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보면 그게 바로 딱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진리에서 상황이 일어나고 진리 이걸 또 여러분 알게 되면 이런 문제에 우리는 너무나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한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명백히 증거가 나와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는데 마치 이거는 제가 영문법 영틀이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다가 상황이 일어나나 딱 제시하시니까 이게 아무도 이게 대해서 반기를 제기 못하죠.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 말에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느끼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기나긴 역사 동안에 하느님 진리를 이렇게 논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선구자들이. 그러나 그 진리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안 보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학자들 중에는 문법이 잘못됐다고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철폐로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외치다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확한 근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비슷한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벗어날래야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를 못 봐버리면 자기 스스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대부분 뜻깊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깊은 뜻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방황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해보면 아니고. 그래서 한평생 목자를 목사 생활을 했던 분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목사 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아시겠죠? 한평생 목사 생활을 했지만 나도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뒤늦게 그렇죠. 종교를 바꾸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불교든 어디든 그런 사람이 다 있단 말입니다. 또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요. 한평생 여러분 천당 갈 수 있다고 나를 따르면 내 말을 들으면 천당 갈 수 있다 해놓고 내 자신도 천당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분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왜 또 듣고 넘어가는 게 또 신기해요. 왜 조영기 목사님 당신 설교 들으면 천당 간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 오늘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따지지도 못해 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천당 갈지 못 갈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기 위해서 오늘도 또 기도한다. 끝없는 그냥 기도해. 끝없는 기도. 저는 기도 안 해도 천당 거 내 건데 천당 거 내 건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진리를 알면 다 내 거예요. 그냥 대학도 필요 없고 아시겠죠? 전문도 필요 없고 맹회도 필요 없고 지궁창의 뒹구르도 천당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게 천당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천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분노와 불만과 그렇죠 그런 거기 휩싸여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 하는데 무조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세상에.
영문법이 잘못이라는 걸 무조건 믿으라 하면 믿어줍니까 누가? 증거를 대어줘야지 영문법이 잘못이라고 비로소 수많은 학자들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뭐 이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 거는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이걸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버리면 이거는 확실한, 이거는 어길 수 없는, 이거는 그 정도로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만 제가 이거 어설프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이야기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조금만 내가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불변의 진리, 그냥 진리가 아니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진리를 하면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진리는 항상 모든 것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눠진다는 걸 전제로 둬야 돼요. 예. 진리하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또 상대성 집단 이론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상황이론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상황이론. 예. 즉 진리도 상황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말을 아시겠죠? 진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크게 나누면 첫째는 변하는 진리입니다. 변하는 진리. 변하는 것도 진리다 이 말이죠. 그 불변의 진리 하면 무조건 안 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불변이란 말 넣어야 되지. 그냥 진리 이걸 가지고 안 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진리지 불변이란 말 아직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하는 진리 하면 글자 그대로 변하는 원소 이론에 따라서 이 말 뜻을 지켜줘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 변하는 진리란 말이고. 두 번째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진리 켜버리면 이걸 생각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즉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예. 모든 것에는 상황이론, 상황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 문제에서도 의사가 아닌지는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말,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중생들이 선 거죠. 이러한 사람들. 왜? 항상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법에 정한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그게 반대되는 말이 공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존한다는 걸. 그래서 법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저 법은 말장난이다 하는 걸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는 말, 법을 제대로 저처럼 상황이론을 물들인 사람은요, 그 말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의사가 아닌 자는 치료하면 안 된다 그러죠.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이 공존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세상의 법칙에는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죠. 절대적이 없다 하는 말은 그 개념을 이제 이럴 때 아셔야 되는데, 진리에 들어가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더라,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인가 그렇죠. 저도 이런 말의 진지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말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이 말을 처음에 지어낸 사람은 아마 뭔가 좀 깨우친 사람 같은데, 결국 요 말만 했을 뿐이지 진리는 설명 못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조차도 진리의 근처에까지 갔다가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공적 시시의 색적 시공, 이 사람들의 말을 내가 처음 만드는 사람의 말을 못 들어봤지만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고 말한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즉 진리의 관점에서 풀이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변하는 진리와 변치 않는 진리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변하는 진리는 대부분이 다 변하는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했던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말도 변하는 진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죠? 오늘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예. 그 말도 진리 맞아요. 사랑하는 거 맞다 이 말이면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진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짓말은 진리가 아니라 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거는 물론 거짓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맞는 거 그거는 일시적으로 맞든 그렇죠. 네 혼자만 맞든 남은 다 아니라도 본인이 맞다면 맞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맞다면 그것도 진리예요. 그것도. 예. 남은 다 아니라 하더라도 남은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내 주장이 진리란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의 주장을 존중하라 하는 말이 인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지 혼자 인정하면 그건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고, 예. 그 답이 다 나와요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말했지만 답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불변의 진리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거는 어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불변의 진리는 바로 뭐냐면 절대자의 진리다. 야, 절대자, 야, 하느님. 야. 최고 절대자야. 하느님 중에서도 가장 하느님이야. 최고의 하나님의 진리를 말. 그래서 진리 이꼴 진리가 바로 하느님이라 이거죠. 진리가 바로 하느님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의 뜻을 가르치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을 누가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 전해가지고 그 인간이 받아쓰게 한 것인데 받아쓰는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예. 하느님은 그런 뜻으로 해놓은 말이 아닌데 받아쓰는 사람이 잘못. 그러면 성경 쫙 읽어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실수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똑바로 드러나 버려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을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그 또한 유명한 그 신학 전공한 사람들도요, 저랑 대화하면 딱딱 지적합니다. 저는 하나님 뭐 성경의 논리 이런 거 다 드러나요. 불교의 논리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18, 19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걸 발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발견은 그 용kum을 꾸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용이 와서 구슬 예주를 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뭐 특별한 노력한 거 아니고 전체 한 1년 정도 죽느냐 사느냐 뭐 대학교는 못 가는 거나 틀림없고 이거 고민하다가 우연히 그냥 발견한 것이지. 제가 무슨 어디 계룡산에서 몇 년 어디 가서 몇 년 수양하고 도 닦아가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발견한 것이다. 에디슨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뭐 어쨌든 뭐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뭐 이래 뭐 이게 취미다 하다 보니까 전기 발견했죠. 그렇죠? 예? 뭐 지가 뭐 피나는 노래 해가지고 뭐 발견했다 이래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취미삼아 해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죠. 예.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가 발견한 것을 그냥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뭐 그걸 끝나는데 뭐 전기 지원자 발견을 끝나버리면 발표해가지고 세상에 알렸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전기 같은 거는 거 잘 이용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발견한 것을 그냥 저 혼자 입 다물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데 이걸 이제 전기 발표하듯이 저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발표할 기회는 사실 잘 없어요. 야, 누가 오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그렇죠. 왜 근데 누구한테 이거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은 관심이 있는데 당신한테 뭐가 진리가 있겠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 이해할 때는 뭐시 하면 네가 무슨 진리만 그래 안 되는 거죠. 야. 자, 그래서 이때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이게 참 우연한 발견치고는 저는 이게 참 용꿈 그 예주꿈하고 뭔가 관계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십시오. 불변의 진리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불변의 진리에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보여봐라. 영원히 변치 않고 지구에서도 우주에서도 그 어디를 가도 진리요. 응? 역사적으로 과거든 영원한 미래 그렇죠.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영원한 과거와 무한대 끝없는 미래 이 역사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그게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예를 못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예. 뭐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발표 못하고 그냥 아마 같이 싶어요. 발견하고도. 저는 발견만 하고 발표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켜보는데 자,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알면. 그렇죠. 알면 간단하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학교 수학 시간에 이걸 직선입니다. 그렇죠. 직선. 이것도 직선입니다. 직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교차를 한다 이렇게 공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걸 갖다가 45도라니 뭐 30도라니 각도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각도 한 바퀴는 360도거나 180도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자, 요것이 만약에 30도라면 요 각은 몇 도입니까? 몇 도입니까? 예? 예? 그렇죠. 똑같이 30도입니다. 왜? 뭐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눈으로 보기에 이거하고 뭐 이게 직선이 가면 이 둘 다 크기가 같아 보이지 않느냐? 눈으로 같아 보인다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두 사람이 키가 같아 보인다 해서 키가 같습니까? 절대 키가 똑같은 사람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 같은 거 이거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맞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증거라는 게 증거. 증명. 이거는 증거를 하지 않고 증명이라고 증명. 증명이 돼줘야 돼요. 증명이 돼줄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두 사람이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기지 않느냐? 절대 쌍둥이는 똑같지 않습니다. 엄밀히 보면 부모가 보면 두 사람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 쌍둥이랑 부모 보면 분명히 두 애는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착각일 뿐이에요.
자,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 같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수학이 우리가 학문이 중요하죠. 수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러잖아요. 이 각을 A라 하고 이 각을 B라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증거를 대라. A와 B 두 각도는 같다는 걸 증거를 대라. 이거거든, 그렇죠? 야. 자, 이거 증거 간단히 보시죠.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게, 요 각을 평각, 이거는 180도 아닙니까? 그렇죠? 직선, 맞죠? 그래서, 아니. 이 각을 X라 하겠습니다. A라는 요 각도에다가 이 X라는 각도를 보탭니다. 그럼 이것도 180도다. 그렇죠? 또 B라는 각도에다가 요 각을 보태면 이것도 평각이라고 180도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도 180도고 요것도 180도니까 뭐냐? 방정식의 원리에서 양쪽에 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 하는 수학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빼버리고 남는 것은 뭡니까? B 이꼴 A를 하는 게 딱 나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B와 A는 각이 같다는 게 증명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 양조동 박사가 정확하게는 양조동인지 김소월인지 모르겠지만 양조동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한국 조선에서 가르치는 천자문 유학이다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한평생 배우다가 어느 날 일제시대를 기회를 삼아서 그 일본인 교사가 이래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전에는 수학 교육이 없었습니다. 1, 2, 3, 4 이건 있었겠지. 그 사람이 이거 뭐더라? 이걸 강의를 수학 시간에 강의를 하는 걸 딱 두고 양수동 박사가 찌릿한 전율을 느꼈대요. 이 사람 아마 내가 볼 때는 친일파야. 그 일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우리 조선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뛰어난 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 하고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그냥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할 뿐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야기는 친일파적인 이야기 맞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친일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 요게 하나 진리의 한 측면입니다. 진리 아시겠죠? 이 두 각이 같다 하는 것은 이 흑판에서만 그럴까요? 이 흑판에서만. 저 벽에서 그리면 어떨까요? 벽이 아닌 이 우주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요? 영원한 과거나 영원한 미래나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막곡제각의 크기는 같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예. 여기에 불변의 진리의 개념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참 따분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변의 진리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따분하게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보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예? 왜 따분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느냐는 따분한 이야기도 진리라면 해야지. 예. 양주동 박사는 이 이야기를 두고 감동을 받아버렸어.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먹히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지. 이걸 딱 보고. 예. 자, 그러면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아야 되나? 그렇죠. 요것이 하나의 외가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조금만 더 하고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말을 좀 간단하게 요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녹음해서 들어봐도 막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말재주가 없어 그런지 좀 느려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1차원의 세계, 그렇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에 나아가서는 4차원의 세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발견이라고, 발견. 예? 연구를 해가지고 뭐 발명하는 것도 아니고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 하나 흘렀죠. 그렇죠? 금덩어리를 발견한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저도 진리를 공짜로 주셨고 여러분도 이 진리를 공짜로 주석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힘들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공짜로 구하는 것이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그거는 노력했는 거라 하더라도 아무 노력 없이 엄청난 행운을 가진 사람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런 오늘 이 진리를 하나 가져가신다면 불과 한두 시간 투자해가지고 근데 제가 진리를 제대로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보시면 합니다.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원의 세계는 뭐다? 천미라 그러죠. 2차원의 세계는 뭘 합니까? 예? 선이래, 선. 그렇죠. 선. 점, 선. 3차원의, 죄송합니다. 맞네. 아닌데. 이 1차원의 세계는 선이래, 선. 2차원이 2차원의 세계는 면이죠. 예? 바로 이겁니다. 3차원의 세계는 공간이라죠. 4차원의 세계는 뭐다? 시간. 시간이면 시간이야. 시간도 하나의 쫙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동하는 이것 하나 공간이죠. 그렇죠. 1차원 세계입니다. 이거.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1차원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 1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는 2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2차원을 뭔지 이해를 못해, 상상을 못해. 예. 그 아주 설명이 잘 해놨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동쪽 서쪽으로 왔다 하다가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2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리비로는 못 올라가요. 그렇죠. 아리비로 못 가면 이거는 2차원밖에 모르죠. 그러나 아리비까지 오가는 거 이거는 3차원의 공간에서 사는 3차원 존재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뭐냐? 시간까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과거와 미래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4차원의 존재라면. 과거와 우리는 과거 미래에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1차원과 4차원에서만 논했습니다. 4차원에서만. 이 이상 논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5차원을 논한 사람 봤습니까? 5차원의 세계를 여러분한테 설명한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바로 오늘 5차원을 어떻습니까? 참 재밌고 우습죠. 이런 사람이 개그맨이죠. 왜 보면 기대가 됩니다. 예? 5차원의 세계를 발견 못했다는 거죠. 5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는 뭐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니 뭐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세 가지 이 학문을 따진 사람도 참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지만은요. 4차원의 세계에서 무슨 나중에 이거 지금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활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지구에서만 이거 왜 보면 1차원의 세계인데 하늘을 날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3차원을 빌어서 오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시공간 과거에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과거의 조선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4차원의 세계라. 예. 그런데 저는 오늘 5차원의 세계를 보여주려 하는데 이 5차원의 세계가 얼마나 이게 신비하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나. 이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우주는 3차원이죠. 우주는 그렇죠. 우주 공간은 3차원이에요. 3차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A라는 별이 있고 여기에 B라는 별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그렇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요 순간에 그렇죠. 요 순간에 요것이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면 요 모양이 이대로 안 있죠. 그렇죠. 이 모양이 변해버립니다. 지구의 위치도 바뀌고 태양의 위치도 바뀌고 별의 위치도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어. 그 지구는 그 태양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엄마가 아기를 업고 움직인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기는 엄마 등 옆에 가지고 엄마가 움직이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엄마도 아기도 엄마 따라 같이 움직이듯이 지구는 태양의 부속물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태양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죠. 태양이 하루에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요 모양은 요 순간에만 그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의 세계입니다. 시간. 4차원의 세계라 이 말이죠. 그러면 4차원의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는 오가고 해결을 못하는데 지금 5차원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골치 아픈 소리 같지만요. 그게 아니고 너무 쉽습니다. 5차원의 세계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4차원이 3차원이 돌아가지고 5가 아닌 제로차원, 0차원. 아시겠어요? 0차원의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기본 원점, 그렇죠. 원을 중요시하면서 1, 2, 3, 4만 생각했지 제로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제로라는 것이 제로. 제로는 모든 것의 출발점의 원점이죠. 그렇죠. 여러분 수학 시간 했지 않습니까? 제로라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좌표에서 X축과 Y축이 있고 또는 Z축이 있죠. Z축. 그렇죠. 3차원 방정식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에 들어가면 3차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공간좌표. 그러니까 평면 좌표만 하더라도 요점이 원점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1이요. 요거는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요 점에 진리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지금 1차원이라는 것은 이 제로차원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을 떠나서 지금 벌써 공간에 지금 발을 디딛고 있기 때문에 기본이 무너져 있다. 즉 진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예. 1보다도 그 앞에 제로가 있다는 거죠. 원점이 있다는 이걸 밝혀야 돼. 원점을 밝혀야 돼. 5차원을 찾을 게 아니고 제로차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5차원을 발견 5차원 이건 필요 없어요.
제로 차원에 들어가면 이쪽에는 5차원, 6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이 진리 차원에 들어가면 어떤 게 풀리는지 하면, 오늘도 어느 방송에 들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헤매는 말을 해요. 예? 뭐라 하더라. 그런 거는 좀 제대로 좀 챙겨놨으면 좋은데. 자,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웃기는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게.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예. 그래서 여기는 달기 먼저라 할 수도 계란이 먼저 할 수 있고, 또 어떤 한 가지 말은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또 뭐라 하냐면 자식은 뭐더라,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러던가. 그렇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즉 아버지가 아이를 낳지, 그렇죠? 아이가 어른을 낳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걸 말을 거꾸로 해서 해가지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즉 아이가 어른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거든. 예. 자, 이거는 뭘 떠다느냐 하면요, 닭이 계란을 낳았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계란이 닭을 낳은 겁니다. 그렇죠? 야, 닭이 계란을 낳은 것이듯이 얼핏 보면 제로 차원하고 3차원하고는요, 이게 차원이 더 높은 것 같지만, 그렇죠? 더 높은 것 같죠? 그러나 3차원은 제로 차원의 색이다. 즉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는데, 공간이 모임,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간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선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면이 모여서 전부 점이 되어버린다. 점이 바로 뭐냐 하면 제로 차원이다. 점 아시겠죠? 자,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점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는데 점에 대한 정체를 우리 학자들은 밝히지를 못했다. 그저 높은 차원이라고 4차원, 3차원, 5차원만 생각했지, 제로 차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더라. 제로 차원에 대해서는. 그저 기껏 한 말이 점이 하나하나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이 이쪽으로 좌우로 연결되면 면이 되고, 면이 아래 위로 연결되면 공간이 된다 이렇게만 해야겠지. 이 원점에 대한 공부는 더 이상 없었더라. 이거예요. 원점 속에 진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원점 속에서. 이 선, 면, 공간 가지고는 진리를 밝힐 수가 없다.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이래 쓰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만 더 지금 끝내도 되는데 3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요, 점에 대한 이 점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이 점이 바로 우주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유형과 무형을 합쳐서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하니까 뭐 태양이 있고, 뭐 은하계가 있고,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를 하고, 또 무슨 은하계가 또 있죠. 만드로, 은하계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은하계가 이 우주상에는 몇 개나 되냐면 수억만 개, 수천억 개 은하계가.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에 수천억 개 있고, 그렇죠? 이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합쳐서 우리가 은하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은하계를 한다면 또 여기로부터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 또 별들의 집단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게. 우리 은하계가 비슷한 규모로, 이게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안드로메이다 은하계라 이거죠. 이 우주를 설명하고 점하고 연결하면요, 모든 진리가 아까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진리라는 증명이 딱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다. 불변의 진리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진리를 가지고 종교도 설명하고, 성경도 설명하고, 불교 원리도 설명하고, 교육, 철학, 죽음과 삶의 문제 다 보인다는 겁니다. 예? 지금 학자들이 어떤 헛고생하고 있는 건 다 보여요. 그렇죠? 아까 문부 학자들이 헛고생하는 장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리학적으로도 헛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체의 최소 단위를 밝히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지금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나옵니다. 최소 단위는 뭐라 했다가 또 그게 깨져버리고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또 아니라는 또 밝혀지고, 계속 밝혔다가 아니다, 밝혔다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돼. 끝없는 반복입니다, 그게. 저는 딱 보이죠? 저거는 결론이 없는 게임이다. 괜히 헛고생하고 있다. 예. 보인다, 이거 때문에. 지금요,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천당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것들이 저는 다 보이죠. 예. 진리를 알면 천당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바로 내 몸속에 천당이 들어와 있는데, 저 천당이 멀리 있는 걸 알고 지금 말이죠. 밤낮 기도하고, 예?
불안에 떨고 내가 지옥 갈까 봐가지고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게 일어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진리로 계시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하나님인데 진리를 알면 천당 모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전지전능한 분이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왜 그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저는 솔직히 교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가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어디 오락하면 또 갑니다. 예. 제 말씀 잘못 들으면 교회 나가지 말라 이런 것 같은데요. 참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거든요. 참 진리를 알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제가 꼭 하나님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자 하게 되면 아마 불교 믿으시는 분은 부처님을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나 심지어는 마음에 어떻게 하나 알고 보면 절대자와 한 절대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종교 전쟁할 이유가 없죠. 종교 전쟁할 명분이 쓰지 않습니다. 인간들끼리 대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사라져요. 질투를 왜 합니까? 질투를. 왜 내가 비정규자라, 근로자라고 정규직 근로자라 질투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질투하니까.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먹을 것이 없다는 그걸 호소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정규직, 저 사람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이런 불평을 하는 그거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 불평이 오늘 자기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칩시다. 또 그대로예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해봤죠? 평등하기 위해서. 그 평등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예? 진리를 알면 공산주의 혁명이 없었어요. 진리를 알았다면. 예, 앞으로도 공산주의 혁명 같은 거 비슷한 거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진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냐 하면요. 계란이 닭을 낳았고 닭이 계란을 낳은 것이고 1차원이 2차원을 낳고 이제 4차원이 제로 차원을 낳는지, 자, 결국은 제로 차원은 4차원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공간이 평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평면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미가 새끼 몸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차원은 1차원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3차원은 2차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지 2차원은 3차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학문은 사실상 진리를 보는 사람은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진리라고 믿은 것이 깨져버려요. 그냥. 에? 마치 우리가 닭이 계란을 낳는다고 생각했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란이 닭을 낳았다가 이 말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제로라고 하는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는 것이 모든 차원을 품고 있다는 것이지.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즉 새끼의 몸속에 엄마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엄마의 몸속에서 새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새끼의 몸속에서 엄마가 나왔다는 말이 맞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공적 시적 공적이야. 그것도 쉽게 풀이하면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미친 말이 됐습니까?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말과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말과, 그렇죠? 유죄가 무죄다. 이상한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의 근처까지 가놔놓고는 설명을 못해요.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말로는 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아는데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지 못한다. 왜? 있다는 증거를 못 보여줘서 못 믿는 거지. 그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증거를 못 보여주니까 안 되지. 그렇죠? 있다는 증거와 없다는 증거를 다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보면 쳐죽이고 싶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천벌을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저 사람의 주장도 옳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옳다는 말을 알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두 사람은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돼 있다. 예.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식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알고 보면 똑같은 소리라는 거. 자, 없다고 말할 때는 하더라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예?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없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도 맞고 없습니다라는 말도 맞고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돌 던질 사람들은 많습니다. 있으니까 없는 것이지 있다는 말도 맞고 없다는 말도 맞고 그런 미진 소리가 어딨냐 하면서 저에게 돌을 던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있다는 말도 맞고 없다는 말도 맞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중립이죠. 저는 당신들끼리 다툴 이유가 없다는 두 사람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는 이데올로기도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도. 공산주의가 왜 존재하고 자본주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진리라는 차원에서 알면요. 둘 다 존중해가지고 거기서 조화를 찾아야 돼요. 조화를. 조화를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진리를 알리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진리를 알리지 않고는 그게 조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조화를 아느냐 이거지. 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조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오로지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첩 활동할 때 왜 간첩 활동하는 나는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산주의가 옳은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도 옳다고 말 한마디 하지만 살려줄게 사형 안 시키게 해도 뭡니까? 나는 전향모한하고 사형당하는 그래서 많죠. 종교적인 이념, 이데올로기적 이념 때문에 목숨하고도 안 바꾸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자기 목숨을 그 이데올로기에 바친다는 거지. 그 엉터리 이데올로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즉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없는 것이 있다, 있는 것이 없다라든지 이런 거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왜 4차원이 제로차원 성보다도 더 미시한 존재 제로차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할 수 없죠. 부모가 새끼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이해 못하듯이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에 들어가면 유가 무가 유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의 조화와 절대자가 계신다는 것. 절대자는 철저히 진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자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를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절대자고 전지전능한 데다가 우리 인간을 자기 신체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실 때 거기서 한마디 더 보태면 우리 인간은 그 진리의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예. 그만큼 우리 인간이 소중하다는 거죠. 나 자신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 들어가면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소중하고 저 벌레도 소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진리라는 차원에서 설명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예? 왜 우리 인간만 소중하다 그랬지? 성경에 들어가면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라 그랬고 우리 인간만 소중하다 그랬지 어떻게 저 저런 민물 그런 말이 없어 가지고 또 난리 납니다. 예. 제가 이야기 끝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점이 바로 진리가 되는데 점을 이해하면 결국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진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찾아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진리는 절대 요지부동 변치 않습니다. 제가 요 나이에 깨우친 진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때는 좀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 나중에 영문법에 대해서 논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단계가 온 것이죠. 저도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걸 생활에 응용하지 못해가지고 좀 헤맸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발견하는 이걸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걸 수시로 이제 하면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진리에 근거해서 자꾸 응용하게 되면 응용해서 하게 되면 이데올로기 문제, 노사 갈등 문제라도 이런 것이 결국은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답을 푸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진리를 깨우치게 하면요 그 속에 스스로 이 문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남 잘 사는 걸 질투할 이유가 없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심지어는 물론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래 무병장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90살까지 못 살아. 그거 연연할 필요조차 없어요. 예? 어차피 인간은 천국에 가게 돼 있고 천국은 이렇기 때문에 그 오래 좀 더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뭡니까 그런 거룩한 가르침들이 이 진리 속에 다 있는데 이 진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빨리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회에 있으면 좀 더 상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핵심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불쌍하게 한 것